예. 30대 당대표, 20대 대변인.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 나는 국대다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141대 1 경쟁률을 뚫고 94년생과 95년생 대변인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30대 당대표와 20대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얼굴이 된 셈입니다. 지난주 8강 모습과 어제 결승전까지 저희가 그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결격 사유는 능력입니다. 청와대 이 박성민 비서관이 어떤 능력이 있나요? 최소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먹게 되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신선도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 공직 자격 시험에 대한 저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유도요, 오래되면 치즈가 됩니다. 치즈도 충분히 쓸만한 것이고요. 경륜도 필요하고 세대 통합도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분들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신 부분들 앞으로 대변인 활동하면서 잊지 않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집에서 게임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던 취업준비생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상식으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경쟁 결과를 거쳐서 만 27세 로스쿨생 그리고 만 26세 취업준비생, 취준생이 이렇게 각각 대변인이 됐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과정들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고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90년생 대변인, 이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쟁의 판을 깔아주니까 이렇게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는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죠. 그동안 정치권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도전했지만 항상 그 문턱에서 좌절했던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서기 정치, 개파 정치에 이 젊은 정치인들마저도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판을 깔아주니 90년대생이라고 해도 만 26세의 취업준비생이라고 해도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1야당 대변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청년 인재들을 어떻게 수혈할지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나는 국대다라는 토론인 배틀을 주관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대선에서 이 세대 간의 어떤 투표가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2030의 표심을 잡아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인데 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제1야당 대변인 2명이 전부 다 20대가 되었습니다. 20대 민심을 아마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어떤 세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 전략이 과거의 전통적인 지역 관점, 영남과 호남을 이분하고 충청이나 강원도 표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지역구도 관점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드러낼 것인가, 이 부분도 대선을 앞두고 하나의 거대한 정치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변인이 되자마자 당대표의 특명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목소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특히 두 분 대변인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청와대 1급 비서관과의 경쟁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뽑아주셨다는 항상 염두에 두고요. 12만 명의 문자 투표로 당선된 여러분의 권위라는 것.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최근에 발탁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향해서 나이 차이 크게 나지 않는 1급 비서관과의 경쟁도 고민할 부분이다. 당신들의 목표, 경쟁자를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청년들이요. 가장 이제 목말라하고 갈구하는 게 바로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예를 들어 이제 개청 이동의 사달이라도 그게 공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청와대 1급 비서관이면 실제 고시 붙고도 이게 몇십 년 해야지 올라갈 수 없는 아주 이제 고의적입니다. 근데 이 청년 비서관이 단지 이준석 대표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냥 1급 비서관이 됐지, 어떤 이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1급이 됐는지 이게 설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대변인은 12만 명 이상 많은 이제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국민들이 뽑았고 또 이제 전문 심사인단도 참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공정성을 갖췄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앞으로도 이게 청년을 배려한 데서 무조건 이게 고의적 임명이 아니고
어떤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선발하는 그래야만 이게 청년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대표가 봤을 때는 그 박성민 청년 비서관은 낙하산이라고 보는 것 같고 이 두 사람은 뭐 141대 1 경쟁률을 뚫고 대변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청와대 현 정부의 약한 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저런 모습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이제 청년 비서관에 임명된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청와대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가 인사를 할 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도 대변인도 이번에 처음 시도한 거예요. 뭐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렇게 경쟁을 해서 뭐 대변인을 뽑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 청와대에서 인사를 할 때는 추천도 받고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좋은 인재를 선발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1급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로만 공격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청와대가 결정해서 인사 검증하고 또 특히 이제 청년 비서관이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 선발하기 위해서 그중에 좋은 사람 선발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는 늘 청와대가 그런 방식으로 임명을 해왔고 저분이 만약에 정말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판할 수 있지만 청년인데 1급으로 간 거 그거 뭐 사다리 걸어차고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국민의힘 대변인단은요. 20대의 특권이랄까요? 아니면 특징이랄까요? 토론 기간 동안 패기 넘치는 모습, 거침없는 발언 꽤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방송 패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남국 변호사랑 한번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평을 들었을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민주당의 그런 비논리와 동일체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렇게 펼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저거 깨부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착한 척, 도덕적인 척이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트위터 세상의 조 선생님과 현실의 국 장관님이 너무나 다릅니다. 당당히 쌩얼로 다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이현정 의원님, 네. 친조국 의원으로 불리는 김남국 의원 얘기, 조국 전 장관 얘기, 뭐 이제 앞으로 어떤 대변인의 면면을 펼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첫 번째 그 타깃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 탑10에 나중에 김남국 의원하고 우리 임승호 대변인 한번 불러서 한번 좀 격돌해보죠.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번에 문화가 물론 뭐 정치 문화의 변화도 있지만 이 토론 문화의 하나의 어떤 변화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요. 토론을 조금 하다 보면 좀 화가 나면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 본질적인 문제 말고 나이가 왜 너 몇 살이냐 뭐 이런 거부터 싸우고 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민들 보면 기본적으로 토론에 익숙치 않다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토론에 익숙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상대방 할 때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 문화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또 여야들 국회에서 이 토론 상임위 할 때 보면 여야 의원들 조금만 뭐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싸움 붙습니다. 이런 게 국민들한테는 보기 싫었던 장면인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정치인들 특히 대변인들을 토론으로 뽑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정치 문화가 좀 바뀌겠구나. 만약 이렇게 토론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앞으로 국회에 나간다면 얼마나 많이 바뀔까라는 저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요. 즉 이번 모습을 보시면서 야당도 저는 여당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저 심사위원들 보니까 다 안 되게 했지만 그러나 여당도 예를 들어서 저런 20대 30대들을 토론에 붙여서 저렇게 해서 정치에 진출하게 하면 우리 국회 문화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정치 문화가 지금 탈바꿈되고 그렇죠. 있어요. 서로 토론으로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고 하는 좀 합리적인 정치 문화 변화에 저는 촉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 국민의힘 대변인단도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들도 대변인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꽤 흥행을 관심을 모았던 그 나는 국대다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전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윤석열 전 총장 못지않게 이 인물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